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화 기사입니다. 보험계리사 회계학, 채무회계 요약 강의를 시작할 텐데 우리 서브노트로 강의를 하는 건 아시죠? 책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책도 안 사고 파일 좀 달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책 좀 사세요. 파일이 안 올라가는 거는 책이 있다는 것이죠. 책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이 파일은 제가 때에 따라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파일 자체로 강의할 때는 그런 것이죠. 근데 책은 따로 있다. 서브노트다라는 얘기고요. 재무회계 서브노트 편에서 바이블 회계학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사이트 가면 다 있겠죠. 요약 강의 있기 때문에 제 소개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일단 기본 강의라면 했겠지만은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강의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의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량은요. 그렇다고 내용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다만 절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기본 강의 안 듣고 요약 강의 듣는 사람은 없겠죠. 예, 토픽 다 똑같고 내용 다 똑같다. 물론 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압축이 돼 있겠죠. 핵심은 다 똑같다는 얘기. 핵심은 4장부터 합니다. 기본 강의도 4장부터 했었죠. 앞에 있는 1장, 2장, 3장 그런 거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드린 파일을 갖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변형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씨가 조금 틀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세 지장은 없는데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일단 알지 않습니까? PPT가 서로 호환이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집 같은 건 이루어지다 보면은 글씨가 틀어질 수 있다. 강의 도중에 제가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는 제목에도 나왔듯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럼 바로 보자. 구경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그게 시험 문제다.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겠죠. 여기에 3분의 1 또는 2분의 1 그 정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공부해야 의미가 있지. 그냥 공부부터 하고 나서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는데 보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보기 때문에 현금 따로 현금성 자산 따로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도 굳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금에는 통화 대용 증권 요금 예금 있는데 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통화는 돈이지 돈 지폐도 있고 주화도 있고 주화는 동전이고 지폐는 종이돈이죠. 외국 돈도 다 포함이다. 외국 돈 같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주어지겠지. 100달러 곱하기 1000원, 1300원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때리면 됩니다. 100달러 곱하기 1300원 때려서 13만원 이렇게 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소액 현금 같은 말이 시제액입니다. 시제액은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금은 지점에 보관 중인 현금.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을 싸줄 텐데 지점 돈이든 본점 돈이든 다 같은 회사입니다.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전도금 당연히 다 현금입니다.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언제라도 현금으로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통화 대용 증권인데 역시 각종 수표. 그리고 수표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도수표, 두 번째는 선일차 수표입니다. 나머지 수표는 다 통화 대용 증권으로 현금이다. 부도난 수표는 우리가 수표를 받았는데 그게 부도난 수표야. 그러면 걔는 휴지 조각인 것이죠. 당연히 수표는 현금인데 그 수표를 받았는데 걔가 현금이 아니래. 가짜 수표래. 그럼 지워야지. 그렇죠? 삭제시켜야지. 걔는 현금이 아니다. 선일차 수표는 발행일이 미래인 수표가 되겠죠. 발행일이 미래입니다. 발행은 수표를 준 날입니다. 수표를 준 날, 교부한 날. 다 똑같은 얘기인데 발행일, 교부일, 준 날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당연히 내가 수표를 준 날이 발행일이 될 텐데 근데 이건 발행일이 미래야. 예를 들어 지금이 2025년 7월이다 라고 치자. 그러면 발행일이 2027년 7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은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 가지고 지폐를 바꿔주세요 하면 은행이 주겠냐고. 야, 너 미래에서 왔냐? 이러면서 안 준다 이거지. 그러면은 21년 7월 되면 그때 다시 갖고 와. 그럼 그때 지폐를 바꿔줄게 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선의자 수표는 일종의 채권이다. 호음처럼 만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인 것입니다. 내가 뭐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돈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돈을 못 받는다. 우편한 증서. 야, 그 어려운 얘기를 왜 하나도 안 써놨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뭡니까? 다 그냥 뭐 이게 뭐 소속이 뭐 채권이다, 뭐 소모품이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현금이 현금성산이 있다니다, 맞다, 틀리다, 그것만 고려하시면 된다고. 우편안은 줄여서 우편안 증서를 줄여서 우편안 이렇게 되게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표입니다. 그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뭐 지금도 뭐 주식 하신 분들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뭐 날라오는데 문제는 뭐 알아서 뭐 지금은 다 계좌 이체가 다 되고 있죠. 어쨌든 배당금 받아가라. 통지표 날라면은 옛날 옛적에는 다 은행 가서 찾았다 이겁니다. 어쨌든 즉시 현금화 수 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도래된 어음이든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든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 가능하다. 요구불예금은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해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당좌예금은 또 우리가 잘 공부했던 것이고 보통예금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 거의 없는 거. 입학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표.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오른쪽 위인지 왼쪽 위인지 하여튼 붙어 있는데 그게 우표랑 똑같이 생겼죠.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용증서, 가불증 뭐 비슷한 건데 가불증 뭐 이런 거죠. 이야, 내가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월급 3개월치 미리 주면 안 되냐. 왜? 우리 아들이 아프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 회사 입장에서 한 달치 월급 줄 건데 3달치 줬잖아. 그럼 2달치만큼 돈 빌려준 거지. 대여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채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은 아닌 것이죠. 다 돈 받을 채권이다. 그 다음에 차용증서 뭐 알고 있죠. 돈을 빌리고 빌려줬을 때 차용증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빌려준 놈은 뭐 채권이고요. 빌린 놈은 뭐 채무가 생기는 거죠. 다 현금이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되지. 이게 대여금이다, 채권이다, 소모품이다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런 것이 현금이 아니다 하시면 되겠고, 여기 뭐 사용이 제한됐다. 뭔가 부정된 단어가 있으니까 현금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입보 담보 잡힌 예금이야. 이런 것들.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렸는데 갖고 있는 예금이 담보 잡혔다 겁니다. 그럼 이거 내가 차입금 다 갚기 전까지 이거 내가 마음대로 현금할 수 없겠죠. 차입보 담보 잡힌 예금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키워드가 3개월이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 정리해보죠. 셋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는 단기 금융상품. 세 번째는 장기 금융상품. 우리 회계 개정 과목에서 단기 장기 하면은 다 결산일 기준이죠. from 결산일. 만만한 것부터. 뭐 수업 목적상 결산일은 12월 말이겠죠.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한다. 얘는 1년 이후 도래한다. 정확하게는 뭐 1년 이하까지가 단기고, 단기는 뭐 유동하고 똑같죠. 1년 초과가 장기, 비유동이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마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뭐 1년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얘기가 뭡니까? from 취득일.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단되는 초단기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다 라는 것이죠. 됐고, 그래서 그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인지를 보고 거기 아니면 결산일로부터 봐서 단기 장기를 판단한다. 예, 뒤에 뭐 꽁무니가 채권 상환없어도 다 필요 없죠.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뭐 상환일이 뭐 만기랑 같은 것이죠. 환매체도 환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매체는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환매체인데 90일 돼 있어. 그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전이야. 그럼 걔는 현금성 자산. 환매체인데 뭐 120일 돼 있어. 그럼 만기가 뭡니까?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탈락이야. 그럼 걔는 단기 금융상품 되겠지. 아니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4개월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당연히 얘기겠지. 결산일로부터 만기 1년 이내 그러겠지 당연히. 주의사항 2개. 첫 번째, 현금성사산 분리하기 위해서는 보고기한 종료일이 결산일이겠죠. 다 같은 거야. 재무상태표. 다 표현을 다르게 썼을 뿐 다 같다. 우리 수험생이기 때문에 사업년도 1월일 12월 말이고 결산일 하면 12월 말, 보고기한 종료일도 12월 말, 재무상태표 마지막 날 재무상태표일도 12월 말 다 같다. 이 4개가 다 같다. 하여튼 현금성사산 할 때 결산일 말고 취득일로 판단한다고 이미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주의사항,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들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면은 현금성사산이 맞지만은 사용이 제한됐어. 그럼 현금이 현금성사산 될 수가 없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분명히 현금성사산이 맞는데 차입후 담보 잡혀 있어. 이 금융상품이. 그럼 걔는 즉시 현금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현금이 현금성사산은 안 되고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 구분한다. 만약에 차입후 담보 잡힌 기간이 6개월이야. 그럼 단기 금융상품. 차입후 담보 잡힌 기간이 3년이야. 그럼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차입후 담보 잡힌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 구분할 뿐 현금이 현금성사산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아시죠? 요금을 예금으로써 현금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말했죠.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방금도 제가 얘기했네.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1년 이하라면은 단기 금융상품, 1년 초과라면은 장기 금융상품. 마이너스 당좌예금이 당좌 차율인 거 아시죠? 우리 이건 회계 원리 때부터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현금이고 당좌 차율은 단기 차입금, 은행한테 일시적으로 돈 빌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었죠. 회계 원리 때부터.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일종의 사용 제한 예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장기 금융 상품인데 당좌예금을 입금했다 이거요. 당좌예금 입금해서 나중에 뭐 어음수배 발행하려고 당좌예금 입금했겠지. 근데 그 입금할 때 당좌 개설 보증금도 입금한다고. 근데 걔는 장기 금융 상품에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지를 1년 안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장기 금융 상품 되겠죠. 이렇게 뭐 핵심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맨날 현금이 현금성사만 물어봐지 뭐 장단기 금융상품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현금이 현금성사 인지아닌지만 구분하시면 된다. 첫 번째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더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저거 다 집어넣은 건데, 그래 외국 돈도 포함이라며, 각종 수표 포함이라며, 배당금 받아가라 맞다며,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도 현금 맞다며, 당좌차율은 마이너스 당좌예금으로서 단기 차입금, 당좌 개설 보증금, 아유 방금 맞는데, 장기 금융상품. 우표는 현금 아닌 거 아시고요. 선일자수표 아닌 거 아시죠. 만기자가 도래되면은 당연히 현금 맞고, 우편 안증서도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로서 현금 맞고, 환매세인데 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네. 걔도 현금 맞고, 정확하게는 뭐 현금성 자산이겠죠. 자양증서는 뭐 돈 주고받고 해서 이것도 다 채권 채무기 때문에 현금 아니다. 마지막에 있는 채권이라는 금융사고 봤을 때 취득일로부터 만기를 봐야 되겠죠. 3개월 이내인지 봐야 되는데 11, 12, 1, 2, 4개월입니다. 그럼 너는 단기 금융상품 너도 탈락. 그 7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죠. 그래서 308만 원이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시죠.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내면 얼마나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계산기.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클리어. 그 다음 주제는 뭡니까?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 역시 양식부터 보자. 양식. 그래, 뭐 양식을 뭐 따로 안 써놨군요. 뭐 기본서엔 다 양식이 있죠. 문제 풀면서 양식할 텐데 뭐 이런 거죠. 여기다 설명할까? 여기 이제 회사, 뭐 은행도 있고요. 뭐 순서는 상관없죠. 조정 전, 뭘 조정하는 건데? 당좌예금, 조정 전 또는 수정 전. 조정상 쭉 있고요. 이제 조정 후가 있지. 두 개가 금액이 달라. 같으면 할 얘기가 없는데 달라. 그래서 두 개를 맞춰 놓는 거죠.
그 기본적인 수정사,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조정 후 잔액이 얼마냐 이거지. 회사든 은행이든. 걔가 시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조정 전 금액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조정 전 금액을 물어봤던 얘기는 조정 후 금액이 주어진 것이죠. 어느 한쪽만 주어져도 어차피 같다라고 전제를 깔고 푸셔야 되겠죠. 세 번째 시험 문제는요. 중간에 하나 빵꾸 들어놓고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기억나십니까? 기발행 민지수표 들어보신 거 같죠? 기발행 민지수표 등등등 이런 거 얼마인데. 그래서 빵꾸 들어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차이 금액. 이 차이 금액이 뭔데? 그것이 횡령 금액이다. 횡령액이다. 횡령액이 얼마냐? 얼마 갖고 튀었냐 이거지. 아무리 맞춰봐도 금액이 안 맞아. 그러면 돈 갖고 튄 거예요. 한 놈이 돈 갖고 해외로 날른 겁니다. 그것이 횡령 금액입니다. 당연히 누가 갖고 튀었으니까 모르게 회사 모르게 튀었겠지. 회사 모르게. 은행은 뭐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오고 회사 모르게 돈 갖고 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 금액의 횡령액입니다. 그게 나올 수 있는 네 가지입니다. 당자예금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횡령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종업원에. 그래서 회사 측 잔액하고 은행 측 잔액이 안 맞아. 그 차이 나는 금액이 횡령 금액이다.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는 결국 당자예금 금액 차이를 맞춰 놓는 것이죠.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느 한쪽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기록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